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는데 사람을 알면은 세상 일이 보이겠죠. 그런데 세상 전체가 보이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알아야 세상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유식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셨던 제 15송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15송이 지난 시간에 이미 하셨다시피 의지 근본식 하야 의식이 수연론 호대 혹구 혹불구가 여도파 의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근본식, 이것을 제8 아래아식을 근본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래아식에 의지해서 오식은 전오식을 오식이라고 하는데, 전오식이라는 것은 면전오식,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의식을 오식이라고 그러죠. 견문각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알고 이런 등등 오식이, 이건 경계에 따라서 나타난단 말이죠.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볼거리가 나타나면은 눈이 작용을 하고, 들을 거리가 나타나면 귀가 작용을 하고, 냄새 맡을 것이가 나타나면 코가 작용을 하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게 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혹구 혹불구가 여도파 의수하며, 이거 혹구 혹불구는 마음이 눈만 단독으로 딱 보는 것만 할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할 수도 있고, 냄새 맡는 것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보고 듣는 것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은 이 구자를 써서 이구 의식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둘이 갖춰가지고 의식이 작용을 한다. 삼구 의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러면 삼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구가 다 되려고 그러면은 오구 의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안입이 설신 이 5개가 동시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먹으면서 촉감도 느끼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오구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거를 이제 오구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독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작용하는 의식을 독두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혹은 이 다 갖춰져서 5개 의식이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씩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음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5개 의식, 오구 의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식이 이 오간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의식이 또 제6의식과 제7식과 7식이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7가지, 8가지 의식이 동시에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절대로 또 그렇지 않고 하나씩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의식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마치 뭐가 가느냐, 여도파 의수로다. 여기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제8식, 이 근본식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 도파는 파도인데, 파도는 물결이죠. 물결은 이 오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파도가 이게 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물이 있어야 파도가 치지, 물 없는 곳에 파도는 치는 법은 못 보셨죠. 그래서 이 물 위에 파도를 친다 하는 것은 바로 물이 의지해서 파도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눈이 보고서 분별할 수 있고 귀가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눈과 귀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을 의지해서 눈이 작용할 수 있고 귀가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말이 여기 이 파도가 물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이게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느냐 그러면은, 그러면 눈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눈 하나만 가지고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눈 하나만 가지고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눈이 이 화초를 보고 야 화초다 이렇게 봐서 인식하려고 할 적에 눈 하나만 가지고 이 화초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눈이 비로소 화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서도 능엄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너는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은 컴컴한 밤에는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는 참 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얼른 깨닫지요. 그러면 빛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눈이 없는 분은 또 왜 못 보느냐? 그 뭘로 보느냐? 보는 것이. 근데 그런 그 경전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눈이 분명하게 사물을 봐서 알으려고 한다면은 첫째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공연이라 공간의 인연이 있어야만 된다. 공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 눈은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사물이 눈에 딱 대도 안 보이죠. 또 너무 멀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 10리쯤 될까요? 10리쯤 있는 사람의 손에 뭐가 들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시거리가. 참 가시거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눈이 딱 그것을 볼 수 있는. 근데 이 가시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주 먼 곳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아주 먼 데 있는 별이 보인단 말이죠. 아주 먼 데 달이 보이고 해도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 가시거리가 이 가시거리도 이게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리 밖은 그만두고 적은 물체는 뭐 이게 한 발자국 밖에만 있어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상이 훨씬 먼 거리 것도 볼 수가 있고 아주 가까운 것도 볼 수도 없고 단지 사람의 눈은 보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명자는 뭐냐 그러면 빛입니다. 이제 이 어두워 버리면은 볼 수가 없죠. 컴컴하면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사람이 눈이 아무리 있어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이 눈은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공간도 있고 이게 빛만 있으면 또 다 보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게 훤한 낮이라고 한다면은 무정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된다. 이게 근입니다. 이게 안근이죠. 근이 없으면은 아무리 공간이 있고 아무리 빛이 있어도 근이 없이 사물을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또 근만 있으면 보느냐? 눈앞에 뭐가 나타나줘야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경이죠.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경의계의 반연이 있어야만 눈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위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다 갖춰지면은 그러면은 또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렇지가 않느냐면 이 자기연이 존재하지 않으면 눈은 아무리 이걸 다 갖춰줘도 볼 수가 없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작동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기계가 작동을 하려면은 스위치를 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눈이 전부 다 갖춰져 있어도 저걸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으켜져야 이게 이 사물을 보는 것이지 일으켜지지 않으면 못 본다. 안 그래도 보는데 이런 생각을 혹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내를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와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하나라도 기억이 나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눈으로 보고는 갔지만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는 모두 지난 시간 아주 처음부터 이거 계속 배웠던 부분입니다만은 촉, 자기, 수, 상, 사에서 제8식 아래하식에도
이 5가지 심소가 있고 제7 말라식에도 이 심소는 있고 제6 의식에도 이 심소가 있고 이 심소에는 자기가 다 가서 있습니다. 이 자기가 작동을 안 해주면은 아무런 마음에 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가 뭐냐 그러면 분별의연 하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6의식이 이 분별을 합니다. 근데 분별을 하는 제6의식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눈이 이제 안근이 이제 눈이 공간과 빛깔을 갖추고 볼 수 있는 대상도 만났습니다. 지금 저 화초를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그래 만나니까 저 화초를 보겠다 하는 막 자기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일어났는데 이 분별은 뭐냐 그러니까 야, 이 화초가 참 좋구나. 이 화초가 별거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그래서 그 분별을 하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는 이 분별의연입니다. 그럼 이 분별의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6 의식을 가지고 분별의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 분별의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가 염정의연인데 이것은 뭐냐면 제7 말라식이에요. 그래 이제 말라식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왜 염정이라고 하느냐 염정. 제7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장 위주로 가지고 있느냐면은 7식이 하는 일이 아집. 아집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놈이 7식인데 이 7식이 아집을 강하게 하면은 이것을 염 그래 물들 염자예요. 아집을 가볍게 하면은 정 깨끗한 정자입니다.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보는데 무슨 필요가 있을까? 보십시다. 내 감정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데 대상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내 감정이 기분이 아주 나쁠 때에 물질을 보는 거하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보는 거하고 근심스러울 때 보는 거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물건은 천차만별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내 상황이 아집이 아집의 작동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을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천하가 구찬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생겼을 적에는 천하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보물이 보이겠습니까? 천하가 우선 내가 구찬한데 그럴 때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염정의에 의지해서 이게 작동을 하는데 눈 하나 작동하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눈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심소가 동시에 움직여야 돼야 눈이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 염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근본인데요. 이게 아레아식입니다. 이게 아레아식인데 이 아레아식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무슨 전자제품을 놓고 보면요. 원전이라고 보면 돼요. 원전 스위치. 전원이 있죠. 전원이 켜져야 그 다음에 뭐를 하든지 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원에 해당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하면은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별의별 게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자의연이 있는데 이 종자가 무엇이 이제 이 종자냐? 그러면은 이제 제8식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8식 속에 종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종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변이이숙하는 종자, 이시이숙하는 종자, 이주이숙하는 종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종자들이. 그러면은 이 종자가 선을 많이 심은 종자가 여기 있는 사람은 선을 많이 심은 종자가 이게 이 안에 이 근본의식 아레아식 속에 선의 종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우주에 전부 나타나는 빛깔이 전부 선의 빛깔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선의 빛깔로.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전부 선한 사람뿐이고 전부 소중한 사람뿐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종자가 아주 나쁜 종자가 이게 많이 이제
이게 심어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전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그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건 안 되는 소리다. 자꾸 부정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종자가 아주 잘못된 종자가 이게 많이 있어서 싸마기 좋아하는 종자가 있으면은 눈이 보이자마자 저건 내가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탐욕이 많은 종자가 다 여기서 끼어 있으면 딱 눈이 작용을 하자마자 저건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갖춰서 보면은 그것을 좋고 나쁘고 분별하는 의식이 있고,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하는 그 의식은 바로 이 염정 제7식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 근본에 의존하는데 그 근본에는 그 종자가 바탕이 돼 가지고 근본이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눈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은 이렇게 9가지 판연을 다 갖춰서 이게 보는데, 그럼 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귀가 듣는 데는 말이죠. 귀가 듣는 데는 빛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필요가 없겠죠. 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연 중에 8가지 이념만 갖춰져도 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안 이 둘이, 눈은 이 9가지가 전부 갖춰져야만이 눈 노릇을 하는 거고, 귀는 안, 이 하는, 귀는 이 중에서 이거 하나가 없는 8개의 이념만 갖춰져도 귀는 작용을 해요. 그래 나머지가 셋이 남지요. 지금 안, 이, 비, 설, 신, 이 셋이 남죠. 이 셋은 뭐가 또 필요가 없느냐? 공간도 필요가 없고요. 공간도 필요가 없고 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둘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몇 개입니까? 7가지 조건만 갖춰지면은 맛볼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촉감 이렇게 만져서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필요가 없고 이 빛이 필요가 없이 분별할 수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하는 이 견문각지하는 이 5개의 식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견문각지가 작동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적에 자, 그동안에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눈과 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귀가 하나 들으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나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눈이 작용할 때 이와 같이 작용이 되는구나, 내 마음이 작용할 때 이와 같이 작용이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세상 이치가 훤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안입이 설신하는 이 5가지 의식은 이거 9년, 8년, 7년을 갖추면은 작동을 한다 하는 걸 알았죠. 그럼 제6의식은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6의식은 저기서요. 공년, 명연, 그리고 제6의식은 여기 분별이연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분별이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육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자기가 또 겹쳐지니까 이게 또 필요가 없다고요. 제6의식이니까 이 자리가 의식 자리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연과 명연이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필요가 없죠. 본인이 필요가 없는데 또 한 가지 모든 것 이게 눈은 보려니까 근이 필요하죠 지금. 눈동자가 필요하죠.
귀가 들으려면은 고막이 필요하죠. 근데 제6의식은 이게 근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칠식이 근이거든. 유식의 근은 칠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눈은 눈으로 보려 그러면 이게 안근 그러면 눈이 안근이죠. 제6의식의 근 그러면 제7 말라식이 의식의 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근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근이 눈으로 보려니까 안근이 필요했는데 제6의식은 자기가 이 자리가 의식이니까 이 자리가 필요가 없고 이 근이 또 따로 이게 육근의 근이 되는 거래. 이 자리가 육근의식의 근이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가지고 합니까? 다섯 가지 반연 가지고 의식은 작용을 해요. 자, 점점 들어갈수록 조건이 단순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들어갈수록 가장 눈은 조건이 많은 조건이 필요했고요. 귀는 그 중에서 밝을 명자, 비광자 하나가 필요 없는 조건 가지고도 귀는 들을 수가 있고 나머지 비설신의 하는 것은 공간과 빛 이것이 필요 없이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6의식은 거기다가 다시 분별의연과 염정의연까지 빼니까 4가지 조건이 없어져서 5가지 조건만 가지고도 작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7 말라식은 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7 말라식은 거기에서요 작의, 근본, 종자 이렇게 해서요 이 자기 여기서 자기 하는 것과 근본식과 종자식, 자기식과 근본식과 종자식 이 3가지 조건만 가지고 작용이 된다. 3가지 조건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9가지 조건이 3가지 조건만 있으면 말라식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8식은 역시 근경 종자 자기 그래서 8식이 근본의식이 적용을 할 때에 7식과 조금 달라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경계가 따라와야 돼요. 경계가. 이 8식 근본식은 그래서 4가지 조건만 갖춰지면은 제8식은 의식이 작용이 되고 제7식은 3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의식이 작용이 되고 나머지는 9가지 조건이 갖춰야 작용이 된다. 의식 작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작용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5관이 면전의식인데 많은 조건이 필요했는데 제6의식부터는 그런 조건이 다 필요가 없고 안에 아주 단순하게 의식이 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의식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 이제 수행이냐? 점점 단순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죠. 점점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이 수행자가 아닌 사람은 뭐든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금강산을 누가 구경하고 와서 아주 경치가 좋더라. 그러니까 금강산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래 요래요래 생겼더라. 그러면 알았다. 딱 듣고 알면 되는데 우리는 좋단 말을 들으면 자기가 가서 확인을 해야만 비로소 알아. 이게 중생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견이 수승한 사람은 들으면 안 가보고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들으면은 안 가보고도 알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수행은 할수록 심소의 조건이 이게 작용하는 조건들이 아주 단조로워진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마음은 이와 같이 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단순한 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식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 단순한 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참선 수행하고 연불하고 경전 공부하고 유식에서는 유식의 수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 이제 이 다음 에는 그 유식이 그 제시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예, 이러한 의식의 산란함을 뺏기지 않고 단순한 대로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